거창하게 달았는데 실제 지금 전쟁이 거의 흐지부지 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정부전 다 회복하고 역사적 신고가 다 기록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7천 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자, 그래서 회사는 아시죠? 네. 잘 몰라요. 회사 속에서도 그럴 줄 알고 제가 프랑스 회사. 그럴 줄 알고 회사 속에서까지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회사고요. 프랑스 회사고 BNP 파리바가 모그룹입니다. 그리고 카디프 생명은 거기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다. 자산은 770조 정도. 770조. 세계 하이니스 거의 탑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일 큰 그 은행이에요. 네, 모그룹이. 하이니스도 천조 넘었는데.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1월달 기사인데 국민재테크로 자리 잡은 ETF 300조 넘었다는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400조 넘었어요. 불과 3개월 만에. 그래서 지금 ETF로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하이닉스 얘기도 나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묶어가지고 레버리지 ETF 나온 거 아시죠? 네, 이번 달에 출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셔진 분들은 그 ETF를 사게 되면 그 두 종목을 다 담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ETF가 완전 대세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장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제 입소문으로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지난 3개월 동안 여기 보시면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험전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수익이 독보적으로 연평균 수익이 20%대로 1입니다. 타사들은 보통 뭐 6%, 7%, 8%밖에 되지 않는데 독보적으로 수익률이 1이다. 제가 뒤에서 실제 가입하신 분들 수익률도 보여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전쟁 이후에 딱 폭락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5천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맞죠? 그렇게 됐지만 지금 다 회복하고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은 주요 사건, 전쟁이나 뭐 코로나 팬데믹이나 주요 사건 이후로 평균 9.6%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중동 사태 이후로 평균 40일 만에 정고점 회복했습니다. 빠르죠? 네, 이렇게 금방금방 회복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TF가 뭔지 고객들이 요즘 다 아시는데 그래도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펀드가 뭐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게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시켜 놨으니까 실시간 환급도 빠르고 그다음에 지수를 추종하니까 펀드 매니저 손이 덜 가죠.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도 저렴하죠. 실제 그 나눠드린 리플렛도 보시면 사업비 보시면 엄청 저렴합니다. 타사에 비해서. 왜냐? 펀드 매니저가 손이 덜 가잖아요. 그렇죠? 네. 펀드 매니저가 특별히 할 일이 없죠. 지수만 추종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도 얻기서 가장 저렴하다. 10년 납이 8%든다. 8%대. 5년 납이 5%대. 사업비가. 타사 10%다 넘거든요. 사업비가. 사업비도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한 주씩 사는데 4천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코스피 200 ETF 사는데 한 주당 8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장 전체 투자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코스피 200 아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기업들 모아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코스피 200 ETF는 8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다 투자할 수 있다. 저희 ETF 종류가 무려 50가지가 넘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자료 보시면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8페이지인가 10페이지인가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ETF 종류가 많죠? 여기 있네요. 10페이지 많이 ETF 종류가 그렇게 한 50가지 정도 되고요. 거기서 원하는 ETF들을 마음대로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보시면 요 ETF들 중에 그거는 대표님하고 두고 있는 상품은 다른 상품입니다. 예, 다른 상품이라서 저 ETF들은 요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거를 이따 제가 차에서 드릴게요. 플래시 지금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ETF 종류가 이렇게 많고요. 실제 이 안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 뭐 인도도 있어요. 저희 심지어 인도, 베트남, 뭐 일본, 니케이, 225 각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들 있잖아요. 그 지수들도 투자할 수 있고 우리가 대표 지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처럼. 자,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 기타 휴머노이드 로봇, 나는 로봇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하고 싶어. ETF 가능합니다. 난 비만약 관련된 기업만 투자하고 싶어. 가능합니다. 비만약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테마형, 섹터형 ETF 들어보셨죠? 네, 테마형 ETF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우주항공에 하고 싶다. 우주항공 ETF. ETF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 기업의 지수를 시가총액을 합해가지고 기초 지수를 10이나 100으로 잡고 그 지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지수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요. 이게 시가총액 합산 방식 ETF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ETF는 만들기 나름이다. 그래서 50가지 넘는 ETF 중에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ETF 개발 알파벳과 바퀴의 발명만큼 가치가 있다.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워렌 버핏도 S&P 500을 꾸준히 매입하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와이프에게 유언까지 남겨놨어요. 자기가 죽으면 90%를 재산의 90%를 S&P 500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기사인데 나중에 제가 요 파일을 드릴 테니까 요 파일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요 글 보이시죠? 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하면 또 한 10분 걸리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대충 내용은 ETF의 하나의 ETF가 아닌 여러 ETF에 분산했더니 손실이 0에 수렴한다는 기사예요. 손실이 0이에요. 그런 기사입니다. 읽어보세요. 밑에. 자, 미국 주식, 미국 ETF 지금 사도 될까요? 뭐 망설이잖아요. S&P 500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이 9.2%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14.6%라고요. S&P 500은 아시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종목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지수죠. S&P 500. 1957년도에 생겼어요. 역사가 거의 80년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오래된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또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수,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 나스닥. 지난 30년 동안 14% 올랐습니다. 연평균 14%. 그리고 작년 한 해만 13%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너무 높아졌어. 코스피가 지금 작년에만 해도 70몇 프로 올랐죠. 코스피 상승률이. 올해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거의 한 50% 넘게 상승 같은데 아직 2분기도 안 끝났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평균을 보자면 S&P 500하고 나스닥을 우리나라가 미국을 못 이깁니다. 아시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올라간 거는 손꼽아요. 네, 거의 다 미국하고 S&P 500하고 나스닥은 꾸준하게 잘하는 애다. 꾸준하게 잘하는 애. 한번 바짝 잘하고 막 이런 그 성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잘한다. 이렇게 ETF 종류가 많고요. 자, ETF 수익률 높은 순서대로 제가 내림차순한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각각 ETF 수익률 볼 수 있어요. 기간별 수익률이죠. 그래서 저 보시면 상위 탑 10 안에 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ETF들이에요. 나스닥 대형주가 코스피 100이고요. 코덱스 200이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고요. 밸류 ETF는 정부 밸류 정책 아시죠? 밸류. 예, 주주하는 잘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모아놓은 거 지수를 만든 거죠. 코리아 밸류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 밸류 지수를 추종하는 게 밸류 ETF예요. 이런 것들이 작년 1년 동안,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수익률 보세요. 90%, 100%잖아요. 코스닥 ETF도 62%예요.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ETF들이 지금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 많은 ETF 중에 100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고르시겠어요? 고객분이? 불안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선택하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미국 또 전쟁이 좀 깊어지면 저거 또 추락하는 거 아니야? 폭락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잖아요. 하나를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20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5% 단위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5%씩 20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죠. 우리가 말이 분산 투자지 지금 막 여러 개 쪼갠 사람하고 여러 개를 막 20개, 30개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반도체나 AI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하고 두세 개만 투자하는 사람은 누가 수익이 잘 나가요? 네, 지금은 두세 개 집중 투자하는 사람 수익이 잘 나죠. 오렌 버핏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애플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기타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들. 이 사람들 집중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20개를 못 쪼개겠다. ETF를 선택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EMP를 만들었어요. EMP가 뭐죠? 들어보셨죠? 증거사에서.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는 뜻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AI를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베타라는 EMP를 선택하시면 알아서 ETF를 담아줘요. 담아놨어. 이미 담아놨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빼요. 또 수익률이 안 좋은 것들은 빼버리고 괜찮은 ETF 여기다 또 편입을 시켜요. 편입 편출을 AI가 마음대로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거 하사표 보세요. 매월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맞죠? 이 비율 조절해 주는 거를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좋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비중 높여주고 미국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국 비중 S&P 500 비중을 28, 27, 26 이렇게 낮춰주고 요거를 AI가 합니다. 매달 고객한테 문자로 가요. 매월 초에 편하죠?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EMP가 이 스마트 베타고요. 이유는 국내가 49%, 미국이 41%, 국내 반 미국 반반이에요. 나머지 10%는 달러하고 골드 10%. 포트가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수익이 가장 많이 나요. 지난 1년 동안 80.98%. 정말죠? 네, 그냥 신경 쓸 것 없이 ETF로 내가 고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포트폴리오만 선택하면 알아서 AI가 이 안에서 운영을 해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선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에 어떤 분들 몰빵하신 분도 계세요. 한때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니까 집에서 막 그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기술주들이 좋아서 나스닥 100 ETF에 여기 있죠? 나스닥 100 나스닥 100에다가 100% 다 하신 분들 계십니다. 수익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몰빵하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채권 의무 편입 비율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그 장점이에요. 여기 아예 보시면 없다? 채권 ETF 비율이 적극 투자에 나오니까 몇 프로인가? 0%. 편입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 주식형을 100%로 네. 해야 된다? 주식 ETF 100%다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게 장점이에요. 타사들은 그 적합성 하신 다음에 채권 비율을 뭐 50% 이상, 뭐 30% 이상 자기 그 적합성 점수에 따라서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적극 투자형이 나오면 적극 투자형이 표현의 적합성 81점 이상이거든요. 81점 이상 나오면 채권 비율을 0%. 채권도 그냥 채권이 아니라 채권 ETF예요. 채권 ETF 비율이 0%. 하나도 선택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장이 좋아서 그렇지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커버하죠? 장이 안 좋을 때는 방법이 그런 방법 쓰면 되죠. 매월 들어가는 거하고 적립금 쌓여 있는 거하고 ETF를 다르게 설정 가능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는 뭐 나스닥 제가 지금 좀 선택한 개별 ETF가 이렇게 재민이한테 물어봤는데 미국 정확하게 달러 골드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이상한 ETF들 다 빼고 그냥 우리나라 반 미국 반 해줘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비싸게 해서 개별로 하고 있어요. 한 5개 정도 해서 개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에 25, 코스닥 150에 25, S&P 500에 25, 나스닥 100에 25. 딱 정확하게 미국 반 우리나라 반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다가 적립금도 똑같이 해놨거든요. 적립금도. 근데 만약에 전쟁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해요. 뭐 팬데믹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 매월 투입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 계속 담으면 되죠. 실제 이란 전쟁 발발했을 때 담은 사람들은 지금 수익 많이 났겠죠. 예, 그걸 담으면 돼요. 계속 저가의 자수를 많이 확보하면 돼요. 예, 저가에 분할 매수하면 돼요. 근데 쌓여있는 금액은 갑자기 확 줄어들겠죠. 적립금이. 그러면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적립금만 안전하게 채권 ETF나 뭐 달러 ETF나 뭐 골드 ETF나 달러는 환율을 상승했으니까 달러 ETF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자산에다가 옮겨 놓으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두 개를 똑같이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매월 내는 거랑 쌓여 있는 적립금이랑 두 개를 그러니까 펀드 변경이 두 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는 거, 쌓여 있는 거. 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EMP가 액티브 솔루션인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67% 올랐는데요. 이름이 액티브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성장주를 담아요. 성장주. 보시면 자율주행, 요즘 유행하는 AI 전력, 핵심 인프라, 그리고 뭐 효성중공 이런 데도 요즘 주가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 AI 전력이에요. 미국 쪽 AI 전력. 그다음 미국 나스닥 AI 테크, AI 쪽 관련 기업들, 테슬라 밸류체인,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에요. 테슬라 밸류체인, 테슬라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스페이스X 6월에 상장하죠. 네. 저기 포함되는 거예요. 테슬라와 연결된 사업이잖아요.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거느리고 있는 사업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고 바이오헬스도 이것도 비만약 ETF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고비가 잘 될지 마운자로가 잘 될지 그 두 기업 다릅니다. 여기 덴마크 기업이고 마운자로는 미국 기업이죠. 1112. 개별 종목이 아닌 나는 비만약 시장 전체 다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비만약 ETF 그리고 바이오헬스 ETF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또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아 너무 편해요. 요즘 재민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액티브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이게 성장주 위주잖아요. 성장주니까 기술주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술주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미리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가치주랑 반대죠. 주가가 미리 앞서가는 거죠. 가치주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못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액티브 솔루션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액티브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이 액티브 솔루션에 이 ETF 각각의 ETF가 어떤 종목을 많이 담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와 얘가 3분도 안 걸려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액티브 솔루션 EMP를 선택하시면 뒤에서 로고까지 딱 박아가지고 선택하시면 엔비디아는 14% 담깁니다. 애플은 11% 정도 담아요. 어떤 ETF에 저런 ETF들 액티브 솔루션에 있는 ETF들입니다. 이런 ETF들이 이 정도 담깁니다. 고객이 이해를 못하시면 고객님 코스피 200 ETF 사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몇 프로 정도 담을까요? 물어보세요. 90%. 그렇죠. 한 50% 정도 되죠. 40에서 50% 사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도 매스컴에서 때리니까 그 두 종목이 전체 지수율을 80% 이상 견인하고 있잖아요. 다 알거든요. 고객들이. 맞습니다. 한 50% 정도 담겨 있습니다. 코스피 200 ETF에.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액티브 솔루션 EMP를 선택하면 엔비디아에 14% 투자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쉽죠? 재미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다 싫고 난 미국이 너무 좋아. 미국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미국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 2 EMP 선택하시면 돼요. 보시면 나스닥 대형주, 나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우리 증권사에서 QQQ라고 하죠. 나스닥 대형주 21%, S&P 500 미국 주식 ETF 2를 하셔야 됩니다. 2가 해외 운영사가 운영해요. 1이 우리나라 운영사가 운영하고 2를 선택하시면 34% 합쳐서 55%. 저 비중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비중은 안 됩니다. 요 비중은 AI가 매월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냥 종목만 선택하고 요 비중? EMP만 먼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종목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해됐죠? 예. EMP만 먼지만 선택하면 알아서 종목을 얘가 골라주고 그 안에서 리밸런싱도 매달 해줍니다. 그 EMP는 마음 편하죠. 고객한테 뭐 싫은 소리 안 듣겠죠. AI가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대표적인 해외 ETF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ETF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중요해. 중국 본토 주식, 아시아 주식은 뭐지? 아시아 어느 나라를 포함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초 펀드를 봐야 되겠죠.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나라. 보이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수를 벤치마킹 하는지, 어떤 운영사가 운영하는지. 코덱스 3사 자산 운용이죠.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죠. 아이쉐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만든 ETF 브랜드죠. 아이쉐어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예요. 블랙록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수를 벤치마킹하고 어떤 운영사가 운영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운영사가 중요한 게 같은 S&P 500이라도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S&P 500이랑 블랙록이 운영하는 S&P 500이랑 어디가 더 거래량과 수급이 많을까요? 블랙록이 훨씬 많겠죠. 블랙록을 운영하는 규모가 이경인가 경단입니다. 경단이. 경단이에요. 상상 초월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S&P 500 지수고요. 이게 ETF 2입니다. 2. 1을 선택하면 삼성자산운용이에요. 2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블랙록이니까 홈페이지 가서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캡처 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죠. 미국 주식 ETF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ETF 선택한 팁을 드릴게요. 자 팁. 자 지금 우리나라가 좋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고객이 물어봅니다. 야, ETF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ETF가 좋아도 지금 이렇게 막 코스피 뭐 우리나라 성장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대형주가 날아다니는데 막 이상한 뭐 화장품 관련된 ETF나 뭐 그렇죠 바이오 ETF나 지금 뭐 삼층당 제약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이상한 ETF나 이런 거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ETF도 잘 골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결론 요령. 어쨌든 달리는 말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말. 자 달리는 말은 지금 현재 요런 ETF들입니다. 요런 ETF들. 일단 전통적으로 그냥 나는 다 싫고 우리나라 대표 지수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코스피 100에 투자하는 대형주 ETF,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원래 이게 타이거 200이었는데 코덱스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코스피 100이나 코스피 200. 그지 마시겠죠? 1등부터 100등까지, 1등부터 200등까지. 잘 달릴 때는 얘가 좀 더 수익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평균치는 얘가 좀 더 좋겠죠. 202까지니까.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밸류 ETF 제가 설명드렸죠. 코리아 밸류 지수입니다. 코리아 밸류 지수 네이버 증거 첫 화면에 바로 나와요. 밸류 프로그램으로 만든 지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미는 지수예요. 코리아 밸류 지수. 정부가 미는 지수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수익률 보여드릴까요?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93.63%. 엄청나죠? 코리아 밸류 지수를 추종합니다. 코리아 밸류 지수. 오늘 아마 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코리아 밸류 지수는 이런 종목들 포함되어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현대차, 신한지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되겠다. 이해되죠? 밸류 ETF. 가치주가 아닙니다. 밸류 ETF는 이름이 가치로 막 해석하시는데 가치주가 아니고 코리아 밸류 지수. 주주 한원 잘하고 자사주 소각 잘하고 그쵸? PBR 낮고 1 이하 낮고 저평가돼 있고 약간 가치주의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만든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밸류 ETF. 비싼 ETF가 모멘텀 ETF인데 이것도 수익이 지난 1년 동안 93.96% 났습니다. 종목 보세요. 상위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비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잘 나가는 SK스퀘어. 와 미쳤습니다. 시총 지금 3위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찍혔어요. 시총 3위. 스퀘어. 왜냐면 SK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예요. 지분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하이닉스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 너무 비싸 하시는 분들은 요걸 사는 거죠. 대체로 사면 하이닉스를 20% 담으니까. 이해되셨죠? 어쨌든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고 종목 보면 다 거의 다 성장주죠. 성장주죠. 이런 종목들로 돼 있다. 저도 모멘텀 ETF를 25% 담고 있어요. 저도 100% 중에 25%, 밸류 ETF의 25%, 그다음에 나스닥 대형주 ETF의 20%,
S&P 500 미국 주식 ETF 2의 20%, 나머지 10%는 코스닥 ETF의 10%. 이렇게 저는 100%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멘텀 ETF는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실제 가입하신 고객들 수익률 보여드릴까요? 이건 다 아시죠? 제가 자료 수시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카톡으로. 자, 기가입 때 수익률 몇 개만 보여드릴까요? 자, 60만 원씩 44일차 내셨어요. 이번 60만 원씩 44일차. 가입 제가 친절하게 전쟁 발발하기 전, 전쟁 나고 난 후, 전쟁이 2월 28일에 나왔으니까 전쟁 나기 전, 전쟁 나기 전 후로 같은 고객에게 수익률을 조회한 겁니다. 그러면 좀 비교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자, 전쟁 나기 전입니다. 2월 12일자로 60만 원씩 44일차 냈습니다. 한 4년 안 됐죠? 자, 이렇게 내셔가지고 원금이 얼마냐 이분이. 제가 키도 작은데 팔도 작아요. 2,600. 지금 어깨가 아파. 2,640만. 팔을 계속 뻗으니까 어깨가 아파. 2,640만 원이죠. 다리도 작고 팔도 작고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2,640만 원. 자, 근데 적립액 보세요. 지금 얼마? 4,544만 원. 172.14%. 엄청나죠? 전쟁하기 전입니다. 2월 10일 전쟁난 후 보여드릴게요. 3월 10일 3월 12일자로 조율했더니 2,007 한 번 더 냈죠. 45회차 원금 2,700 적립액 얼마? 4,700. 엄청나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3년 낸 거 150만 원씩 38회차 냈습니다. 3년 좀 안 된 겁니다. 원금이 얼마냐? 5,700. 보이시죠? 제 손끝 따라가면 5,700. 그 다음에 중도이체를 안 받았죠. 기지급 안 받고 평가 적립액 얼마죠? 8,000. 141%. ETF 뭐 선택했냐 봤더니 여기 좀 잘렸는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ETF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나스닥 대형주의 20%, 골드 ETF의 30%, 코덱스 200 이제 아시겠죠? 코스피 200 지수 추정하는 거 여기에 50%. 그 50%인데 왜 50이죠? 20%인데 왜 10%죠? 왜 딱 안 떨어지죠? 자, 왜 안 떨어지냐면 우리가 자수를 확보한다고 그래요. ETF는 자수. 네, 자수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내 돈의 수준이 2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한 주 못 사죠. 그러면 그 나머지가 남겠죠.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수를 확보를 딱 해야 되는데 그 돈만큼 20%만큼 못 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렇게 19.몇% 이렇게 남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ETF로 선택했는데 3월 10일자 전쟁난 이후에 조율했더니 8,500이 됐고 145%. 전쟁나기 전이 몇 프로였죠? 141%. 더 올라갔죠. 이게 ETF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저가에 계속 사모으니까 지금 아마 조회하면 더 올라갔을걸요. 지금 5월달에 계속 사모았잖아요. 저가에.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신합 6천만 원, 일신합 가입하신 분입니다. 6천만 원 가입하셨는데 이분은 2023년 12월에 가입했거든요. 가입한 지 2년 2개월 됐습니다. 6천만 원이 중도이체를 중간에 했어요. 4천만 원. 한 번에 뽑은 건 아니고 50만 원씩, 100만 원씩 조금씩 뽑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원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적립액 보세요. 4,500. 4,500. 이때 뽑았었으면 그렇죠. 왜냐면 한 번에 뽑은 게 아니니까. 뽑았었으면 한 번에 뽑으면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기 쉽지 않잖아요. 야. 근데 조금씩 뽑으니까 그 남아 있는 돈들이 또 굴러가잖아요. 우리 노벨상 생각하시면 돼요. 노벨상이 상금을 10억씩 주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매년. 근데 노벨상 재단의 그 기금은 고갈되지 않죠. 이유 아시죠? 그 돈들을 불리거든요. 매년 불려요. ETF나 펀드, 체크카드 때 불려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노벨의 유언처럼 이게 고갈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중도이체를 한 번에 뽑은 게 아니라 조금씩 뽑으니까 남아있는 돈들이 불려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훈 끝났고요. 중도이체 초과납입, ETF 변경, 사업비, 수수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료. 저희가 인카에서 제일 큰 계약이 1억짜리가 2건 들어왔어요. 올라브로 1억짜리가 2건 들어왔는데
지금 추가납입 안 하고 계신데 만약에 추가납입을 2억씩 한다고 해도 매달 그 2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업비가 없어요. 그럼 세금은 세금은 당연히 이제 비과세가 끝나 150 넘었으니까 세금은 내야죠. 그럼 일반 펀드의 네. ETF랑 얘와의 차이점. 예,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자, 증권사에서 우리가 그러면 고객들이 이렇게 실컷 설명하고 나면 아 이렇게 좋은 ETF면 증권사 가서 가입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서 가입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증권사에서 ETF를 가입할 때 저희랑 가장 큰 다른 점. 자, 증권사에서 만약에 S&P 500이나 나스닥 해외 ETF를 산다고 해보세요. 사시면 1억을 내가 사가지고 이게 2억이 됐어요. 그럼 차익이 1억 발생했죠. 그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죠. 몇 프로 부과하죠? 22%. 공제가 250만 원 있습니다. 250만 원 빼고 남은 거에 대해서 22% 부과 세금을 부과해요. 어쨌든 한 2,20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돼요. 1억 차익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10년 동안 비과세가 만약에 조건이 된다고 하면 10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는 아무런 사업비 그 세금이 없고 10년 이전에 해지한다고 그러면 이자소득세 15.4%밖에 부과 안 하죠. 22%하고 15.4% 세금 차이. 네, 세금 차이가 나죠. 금액이 커지면 이제 그 부분은 다 세금으로 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 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교육 끝났습니다. 지금. 예, ETF도 국내에서 운영하는 해외 ETF가 있고 해외 ETF가 있잖아요. 네. 그 세금 차이가 차이 있어요. 달라요. 예, 그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주식 ETF2가 블랙로기에서 그 해외 자산운용사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는 22%. 근데 만약에 S&P 500을 내가 투자하는데 코덱스나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세자산운용이 만든 S&P 500 지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 국내 운용사가 만든 거잖아요. 국내 상장된 ETF잖아요. 네. 그게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거는 세금이 15.4% 똑같아요. 15.4%.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S&P 500도 우리나라 운용사가 만든 것보다 해외 운용사가 만든 게 거래량이랑 수급이 훨씬 좋다고 했죠. 실제 수익률도 약간 더 높아요. 블랙록이랑 뭐 SPDR, 스파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익이 조금 더 높아요. 거래량이 크니까. 교육 끝났습니다. 질문만 이제 받을게요. 네네.